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작지만 정말 거대한 역사를 품은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변화와 기억, 그리고 대체 무엇이 한 장소를 진짜 우리 동네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요? 그냥 뻔한 건물이나 도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인 우리들의 이야기일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아 저희는 냉천이라는 작은 마을로 떠나볼 건데요. 이 마을에는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주소 말고 집집마다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는 아주 특별한 문화가 있었어요. 네, 이 마을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태코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태포. 이게 뭐냐면 그냥 무슨 동 몇 번지 하는 그런 주소가 아니에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어떤 이야기를 가진 가족인지,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살아있는 이름 같은 거죠. 이 태코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진짜 재밌어요. 예를 들어 아내의 고향이 성남이면 성남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니면 뭐 집안에 존경받는 어르신의 벼슬이나 직업을 따서 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가족의 미니 역사책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들이 다 모이면 마을 전체의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지도가 되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는 이 태코들이 이 마을의 어떤 아픈 변화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문 너머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반동댁입니다. 이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아주 용한 한의사가 살던 곳으로 냉천 마을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동댁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엉개나무였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웅장하게 서 있던 이 나무는 거의 뭐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결국 개발의 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살리려고 공원으로 옮기기까지 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을 최고의 한옥이었던 반동댁 자리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나무의 운명이 꼭 이 마을의 유산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번엔 또 다른 집, 개호댁 이야기로 가볼까요? 여기는 울산시 교육감을 지낸 아주 훌륭한 교육자의 집이었어요. 특히 집 뒤에 있던 소나무숲, 솔밭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던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 집과 솔밭은 아파트 진입로 아래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개호댁의 후손들이 마을 입구에 새로운 표지석을 직접 만들어서 기증한 겁니다. 집은 비록 사라졌지만 그 정신만큼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남아서 마을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죠.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집 하나하나의 사연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을 둘러싼 풍경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상실감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갈대가 무성해서 갈밭들이라 둘리던 곳은 공장과 도로로 변했고요. 아주 넓은 논이었던 쉰마지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섰어요.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풍경이 그려지는 이런 곳들이 이제는 정말 기억 속에만 남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밭 몇 개가 사라진 수준이 아니에요.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던 대나무 숲, 아이들이 발 담그고 놀던 시냇물, 마을의 안녕을 빌던 오래된 나무들까지 말 그대로 마을의 생태계 전체가 뿌리채 뽑혀 나간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냥 슬픔과 상실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냉천마을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기억을 잃을 순 없다면서 직접 나섰거든요. 바로 공동체의 놀라운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나다리라는 전통 밀떡을 복원하는 거였어요. 어릴 적 잔칫날 먹었던 바로 그 맛. 하지만 문제는 레시피가 남아있질 않고 오직 어르신들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다는 거죠. 과연 성공했을까요? 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죠. 첫 시도는 떡이 너무 딱딱해서 실패. 두 번째는 효모를 너무 많이 넣었는지 엄청 쓴맛이 났대요.
이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분위기도 좀 험악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세 번째 시도에서 한 분이 묵묵히 명인의 비법대로 만들었는데, 와, 마침내 모두가 기억하던 바로 그 맛을 찾아낸 거예요. 진짜 다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떡 만들기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라질 뻔했던 전통 막걸리를 다시 빚고 100년 넘은 오래된 집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다시 열었죠. 거기서 더 나아가 마을의 태코 이야기 하나하나, 어르신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하나하나를 전부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정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이 모든 노력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책의 편집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마을과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의 문화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옛것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이사온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냉천마을의 진짜 목표인 거죠. 맞습니다. 냉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이 좋았지 하며 사라진 것들을 그리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산이라는 건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라지지만 이분들처럼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행동하고 또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살아 숨쉰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과 이야기들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한번 우리 동네를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